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월급이 작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2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죠. 애들도 키우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250만 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윗사람을 보니 월급을 30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과장급여. 차장님들은 350씩 이렇게 받았고요. 저는 25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300만 원, 400만 원씩 받으면 그래도 살만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이 돼서 3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 많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또 세월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고요. 정말 그냥 먹고 살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이 힘들다고, 일이 어렵다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일이 끝나면 쉬었고요. 다시 출근하는 날이 내일로 다가왔으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였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일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유튜브에 이것저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쿠팡 파트너스를 해라, 블로그를 해라, SNS를 해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종종 했었죠. 그런데 확실히 성과가 안 나왔어요. 제가 꾸준히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았겠죠. 제가 목숨 걸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월급이 조금 오른다 해도 물가가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월급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보게 되었거든요. 부자 아빠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을 보니까 자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산을 사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이 일을 하게 하라. 자기가 자는 시간에도 자산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컸고요. 그런 큰 금액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죠. 그런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말을 듣고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주식을 잃게 되었죠. 처음에 주식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났지만 결국엔 손해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식을 접어버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주식을 한번 봤는데 그 손해 났던 게 다 회복하고 그 이상이 올라갔던 거 결국에는 올라가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곤 주식은 하지 말아야겠다. 역시 주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어려서부터 듣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한 3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이 월급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주식을 시작했죠. 1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10만 원으로 일단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을 하고 이 주식 저 주식 주식을 샀죠. 그리고 뭐 떨어지면 팔고 다시 오르면 사고 뭐 이런 손해를 보다가 계속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한 거지? 뭐 그래서 사고 싶은 걸 안 사고 안 사고 싶은 것을 한번 사보자, 이래저래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식 관련 뭐 재무제표도 보고 뭐 차트도 보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약간의 수익이 났어요. 10만 원을 했는데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나길래 다시 20만 원으로 늘려봤죠. 20만 원 늘리니까 그렇게 수익은 안 났어요. 막 2,000원, 3,000원,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계속 한 달, 두 달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했죠. 100만 원을 넣고 또 다시 했어요. 100만 원을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200만 원을 넣고 하다가 다시 300만 원을 넣고 하다가 400만 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익이 또 났거든요. 났다가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다시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몇 달간 주식을 안 했죠. 몇 달간 안 하다가 이거 전에 봤던 것처럼 부자 아빠라는 책을 봤던 것처럼 주식을 사야겠다. 주식을 사는데 배당주를 사야겠다. 배당을 사가지고 그 배당주를 점점점 늘려가서 그 배당이 나오면 다시 배당을 또 재투자를 해야겠다. 계속 회사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식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면 되고, 주식이 많이 오르면 조금씩 사면 되고, 또 배당을 받으면 계속 배당 받은 걸로 다시 사주면 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개별주를 사다가 뭐 ETF를 사다가 뭐 채권을 사다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주식 스타일이 우량주이면서 배당주 위주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은 아직 투입은 하지 못했고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책은 보고 있지만 그렇게 시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봐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 집 하나를 우선 할 것 같고요. 하게 되더라도 내 집 마련 첫 대출을 해서 70% 이렇게 70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 대출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이렇고요. 너무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산으로 갔는데, 우선은 자산을 사야겠다. 자산을 사야 자산을 내가 일한 월급으로 그 자산을 사서, 내가 말하는 자산은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배당이 조금 나오면 그 배당을 점점점 키워나가야겠다. 그 배당을 키웠으면 그 키운 배당이 계속 매년 나오면 그 나온 배당으로 다시 배당주를 사야겠다. 그래서 주식 배당의 크기를 점점점 늘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시행착오도 있고 이래저래 일도 있었지만 이거를 10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할 것이고 여전히 월급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월급이 오르지 않다고 해도 괜찮아요. 월급이 계속 250만 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200만 원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돈을 그냥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는데 다음에는 좀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하면 할수록 뭐 느는 거잖아요. 뭐 실력이 안 늘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본 거는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다음에도 또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는